더불어민주당 활동 한번 해볼게요. 예,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아래 한번 봐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국민경제 화이팅 좀 해라. 간만에 한번 하자. 네, 국민경제 화이팅! 국민경제 화이팅! 국민경제 화이팅! 감사합니다.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네, 자리에 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춰서 가세요. 먼저 더. 저는 뒤에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와주신 시도지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은 김현 사무총장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도지사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주관 참조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최문순 참조지방정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유도준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태자 정책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도지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남춘 인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석 강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태정 대전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철호 울산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강원도입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동남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두 분 장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주경 행안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속도 있게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먼저 당 지도부를 하신 후에 시도 진행을 하시고 정책위원님과 두 분의 장관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를요, 지금 소개시킨 순서로 가는 게 아니라 홍영표 원내대표님 옆으로 쭉 시도지사님 하시고 다시 반대편에 계신 시도지사님 하는 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휴일에 불구하고 저희 광역 단체장님들 14분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당대표실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이 오고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걸음해 주신 거 참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황금 돼지를 맞아가지고 도정 시정도 잘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에 신고주를 간담회를 하고 나서 오늘이 이제 두 번째 간담회인데 그동안에 예산정책 협의를 하느라고 수시문제 각각의 강님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것을 가능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기 정책의장도 계시고 홍남기 기재부총리도 계시지만 이렇게 반영된 건 처음이죠.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그 예타 면제 사업 그 검토가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조만간에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자치분권에 맞는 그런 예산을 선정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부터 일부 수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2022년에 가서 10대 3이 되는 예산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시의원님들이 신경을 끌어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평가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제2공공기관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당과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총괄은 못 시켰지만 지방 일괄기한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다 합의가 됐는데 한 2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가능한 마무리를 빨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정책 협의를 좀 일찍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가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촉박했는데 올해는 가능한 좀 일찍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능한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담이 열릴 것 같은데 국회의담이 열려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은 정말 70년 분단사에 정규부를 찍고 평화공도로 넘어가는 굉장히 획기적인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3.1혁명 100주년에다가 임시정부 측의 100주년 기념을 하는 해기 때문에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해를 맞이해서 시도지사님들께서도 그런 100주년의 의미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도 이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시도자님들이 일자리 만드는데 아주 앞장서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 시도인가에 따라서 예산이 고려될 수 있다는 감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다음 소속 시도지사님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갖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 올해 최고의 목표는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포용성장 국가로 한 걸음더 전진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살만해졌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부와 우리 당 그리고 여기 모이신 시도지사님들이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예산 2019년도 예산을 정말 우리 시도지사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최대한 반영해서 출발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산 집행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도지사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슬이 선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질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도지사님께서 현장 점검 현장처럼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생활예술시 예산, 지역민들의 삶에 당장 도움이 될 일자리, 복지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예산은 최대한 우리 지방 분권 시대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찍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국민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방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가장 중요한 이때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해찬 대표님, 또 국회가 와주신 홍남기 부총리님과 김부겸 장관님께 지방정부와 위원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해 주신 시도지사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의 최우선 득점 분야는 민생경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당대표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성과가 나타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것은 결국 지역과 현장입니다. 올해 성과가 내년 총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며 내년 총선 승리만이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해찬 대표님께서 직접 예산정책 협의에 참석하시고 국회 예결특위 등에서 각 지역 예산을 챙겨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민생경제와 지역 수원 사업을 위해 대표님과 함께 특별히 두 번에 걸쳐 예산정책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2020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지난해와 같이 정액을 위해서 실시합니다. 대표님께서 미처 못 가시는 지역이 있으면 반드시 제가 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분권과 지방 일괄 이용법 통과 등의 실질적 분권이 이루어지면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아래에서부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체감 정책 실현을 위해 저는 올 한 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홍남기 부총리님, 김부겸 장관님, 그리고 시도지사님들께 함께 힘모아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문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해찬 총리님, 홍영표 원내대표님, 김태년 의장님, 김두관 위원장님,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님, 우리 강원도 감자 출신을 부총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옆에 윤호중 사무총장님도 감자 출신이시고, 옆에 김현 사무총장님도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아까 두 번 저를 소개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이 우리 강원도 출신이 다수 포진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 강원도가 여당이 된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사무부 장관님 감자로 전향하시겠습니다. 그냥 생긴 모습만 보면 전형적인 전향하신다 그러면 명예감자는 돈을 좀 내셔야 됩니다. 네, 우리 당 지도부에 다소 늦었지만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우리 당과 정부가 큰 활약을 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저 세 분이 전부 다 돈을 다루는 실세들이어서 좀 우리 강원도의 뒷돈을 좀 빼돌리더라도 모른 척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셨을 때 저를 보고 평화감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이 회의에 주신
주제처럼 우리 도민들을 잘 살게 해서 다음에는 경제감자로 좀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작년에 우리 당의 지도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주셔서 우리 강원도가 70년 분단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또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 평화가 정착돼서 되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합의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강원도민들과 함께 기원하고 성원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는 평화가 돈이다, 평화가 경제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중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9일에는 1주년 기념 행사, 1주년 기념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 예정이어서 존경하는 이해찬 당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시도지사님들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시도지사님의 인사 말씀과 정책 대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보니까 감자가 대세인 것 같네요. 저는 명예 감자로 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의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치려고 계신 우리 시도지사님들, 그리고 국정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발의를 해주신 이해찬 당대표님, 홍영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김두관 위원장님, 홍남기 부총리님, 김두관 장관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당전청 지자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한 팀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금 실감이 납니다. 올해는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일제 억압 속에서도, 그리고 또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또 국가보도의 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은 낙관을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했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선수시킨 이런 저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힘과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끌어가신 한반도 평화 경제를 바탕으로 지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시도 지난 7년간 축적된 혁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데 정부당과 함께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은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 경제 체질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제로페이가 지난 12월 드디어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범 출범 이후에 조용히 꾸준히 사용자가 늘고 있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정식 출범하는 3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로페이가 단순히 착한 페이를 넘어서 똑똑한 페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그저께 저희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전묵화하는 것에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이런 시도에서도 적극적인 도입과 진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신년사를 통해서 서울을 아시아 최고의 산업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밝혔는데요. 공공 테스트베드 조성이라든지, 서울 바이오 의료 산업 육성이라든지, 패션업 조성이라든지, R&D 지원 등의 혁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제도적인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당과 정부에서도 이런 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에서 요청하고 계시는 예산의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께 제주도에서 시도지사 협의를 개최했는데, 대통령님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 계획은 그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게 시도지사님의 공감하는 바이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씨앗을 뿌리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싹을 틔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방의 본질적인 자치권 회복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0년의 발전을 성찰하고,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첫 해인 2019년을 맞아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시작된 새로운 역사적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삶이 평안과 행복을 가득 찬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또 물을 만나면 다리를 열는 공수계도 우수가교의 정신으로 이 어려운 국민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부터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인천시장님의 말씀이겠습니다. 예, 박남춘 인천 시장입니다.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당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신속 집행 중 최대 수준인 약 4조 원, 한 63.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목표를 세웠고요. 이를 위해서 추진단도 구성하고 추진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다행히 인천은 일자리가 좀 느는 도시입니다만 디테일에 숨어있는 악마를 잘 제거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정과는 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우리 남북관계, 그다음 북미관계가 이제 평화로 접어들고 하니까 제가 이 지역 순회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 몇 가지 좀 건의가 있습니다. 현재 서해 5도 어업인들이 가간 조업을 못합니다. 저녁 6시까지는 NLL이나 이런 적정 지역이기 때문에 6시에면 조업을 다 철수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평화가 왔다고 하는데 좀 3시간 정도는 조업 시간 연장을 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게 서해 5도와 강화도 지역 주변의 어업인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백령도를 다니는 여객선이 적정 지역이다 보니 안전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우회를 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것을 직선으로 펴줄 경우에 한 40분 이상 정도의 시간이 절감이 되고 이건 경제로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항로를 직선화해달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문으로 인해서 특히 교동 강화 지역을 가면 검문이 너무 과도하다. 이제 평화가 왔는데 좀 우리에게 좀 검문소나 이런 것도 좀 합리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또 관광객 유치나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재정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좀 중앙정부와 당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태정 대전시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전시장 허태정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이해찬 당 대표님, 당 지도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지방대선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존 58.5%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조기에 예산이 집행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양승조 충남시장님께서 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혁신도시와 관련돼서 대전 충남이 빠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이춘희 시장님이 약간 곤욕스러워 하시는데 저희들 대전시의 흐름을 놓고 보니까 처음에 인구가 감소할 때 이것이 단순히 세종시로의 유입에 의한 인구 감소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고 그래서 보통 2만 명 내외씩 1년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13,000명 정도가 대전을 빠져나갔는데 이것이 초기에는 주로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통계를 살펴보니까 청년들이 도시 이탈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대전이 1년에 35,000명의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자리 문제와 직접 부닥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현재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 채용 차원에서라도 지역 인재 채용률을 30%까지 상향 조정하는 혁신도시법 적용이 대전, 충남에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충남의 혁신도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다는 강조와 함께 기존에 이전돼 있는 혁신도시가 아닌 형태로 기존에 지방 이전돼 있는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 채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당에서 관련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주시면 지역의 지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고 충청권 소외감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미뤄집니다. 당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문제를 너무 많이 하면 다음 문제를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고 알고 있고 굉장히 청정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방사성 폐기물이 많은 도시입니다. 현재 대전에는 3만 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이 있고 4.2톤의 사용후 핵연료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은 핵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 바로 대전에 있고 그래서 지역 안전과 관련된 주요 뉴스가 거의 원자력 안전 사고와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보면 예산이 1년에 1,000드럼씩도 안 빠져나갑니다. 대전 같은 경우. 그러면 앞으로 40년 정도를 이전해야 대전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그것도 중저중만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관련법을 개정해서 지금 지방세법 개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빨리 확보돼서 지역에 있는 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하나로 원자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전 비용에 따른 예산들을 좀 대폭 증액시켜줘서 시민들에게 좀 앞으로 20년 내에 폐기물들이 이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춘희 세종시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나들어주신 예산 당대표님을 비롯한 남지도부에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는 지난해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이 반영돼서 정말 남지도부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 여부 가지고 좀 논의됐다는 어려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설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단계로 전환됐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다음 주 1월 29일이면은 제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했던 때로부터 이제 15년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의 지방 국권,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정책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상 뒷걸음 서오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왔었는데 작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식을 세종시에서 했었는데 그때 오셔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고 그래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국권에 대한 상당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집권 3년차에 접어들지만 균형발전과 지방국권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말씀하셨던 지방 일괄 이양법이라든지 또 지방국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자치경찰제도 지금 시범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지금 법도 지금 통과되지 않아서 올해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도 있고 그래서 균형발전 또 지방국권 관련해서는 당에서 좀 더 지금보다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희 시로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제 설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같이 그동안에 쭉 주장해 왔던 대통령 세종 집무실 문제 역시 이제, 다시 한번 좀 당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함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를 뭐 통째로 옮기는 것은 개헌 전에는 뭐 위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에 제가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께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행안부 과기정통부 이전에 따라서 서로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그 신청사 안에 대통령 집무실을 좀 만들어 주십사는 그런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시면은 참모들도 따라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회의 공간이나 지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 지금 설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히 뭐 정부 내에서 또 당정 간의 의견만 모은다면 특별히 예산 문제라든지 법 개정 문제가 수반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표님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시켜 주신 예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는 공공부문, 공공행정과 연관된 일자리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시경 충북도지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홍남기 장관님, 부총리님, 제가 강원도 감자가 바로 이웃에 있는 감자 삶을 때 충북에 뜬금없이 이러잖아요. 우리 충북의 최대 현안 사업이 청주공항의 거점 항공사 인가 받는 게 현재 신청돼 있는데 그게 아주 큰 현안 사업입니다. 청주공항이 사드가 나기 전에는 대구공항을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전국 5대 공항이 붙였는데 대구공항이 사드 이후에 우리가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6대 공항으로 전락이 됐는데 그 이유가 거점 항공사가 없으니까 사드 이후에 우리가 다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청주공항 좀 거점 항공사가 인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그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갈 때 인천공항 하고 청주공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의 차이가 거리상은 130km가 줄어들고요. 시간은 2시간이 절약되고 돈은 36,000원 정도가 덜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게 청주공항을 아주 활성화시키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꼭 좀 검토했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수도권 수도권 지도시장님께서 죄송합니다만은 지방은 아주 죽을 맛입니다. 수도권 그 규제가 이게 자꾸 완화가 되니까 수도권 아주 죽을 맛입니다. 훨씬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죄송합니다만은 수도권에 지난번 주택공급 30만 원 이렇게 발표했는데 수도권 사실은 서울이거든요. 서울. 일산이라고 해서 제가 경기도시장한테 죄송합니다만 지역은 일산 경기도지만 그 기능을 전부 다 서울에 출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서울의 확장되는 보는 건데 기능 자체를 어떻게 비수도권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이와 관련돼서 참 우리 지난번에 그 SK 하이닉스에서 용인에다가 120조를 투입을 해서 반도체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산업배석이 발전을 돼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게 진짜 용인에 또 이게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당 차원에서 아주 심도 있게 좀 검토가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몇 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생활 SOC 관련돼서 소규모 생활 SOC는 지금 정부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가능한데
중규모 SOC, 그러니까 지방에 가장 취약한 게 우리나라 지방, 서울이나 부산 빼놓고는 관광 못하는 제대로 보여요. 컨벤션, 미국 회의할 컨벤션이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관광지도 그 경주 몇 군데 되는 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기업의 유보자금이 끌어들여서 중규모 SOC를 대기업의 그 기업에다가 뭐 손비 처리한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쓰면 대기업이 충분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수준을 높여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잘 데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는 회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800조 이렇게 유보자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지방에 제가 본 한 50조, 30조에서 50조만 대기업이 그런 쪽으로 다 투자한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그 우리나라 지방 자체가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보는데 특히 그 관광 호텔, 컨벤션, 또 관광지, 또 대학이나 이런 데 기숙사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고등학교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대규모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대기업이 자금을 끌어들이면 제 개인 생각에 우리 충북에 2조만 대기업이 그런 돈을 투자한다면요 충북이 아주 완전히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고 그 수도권 지도시장들에게 너무 제가 경솔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 사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화진 전국도지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제가 묻습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해찬 대표님,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강경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전국 어려운 경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 지출 신속 집행 문제는 다 어디나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집행률을 보여왔고 작년 같은 때도 70%를 넘겼습니다. 제가 하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산이 서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모사업이 가능하면 빨리 확정이 돼서 내려와야 저희들이 집행률이 높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생활 리소시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예산들을 1사분기 내에 확정해서 공모 절차를 잘 거쳐서 빨리 배분을 해주는 것이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리 도 자체가 하는 어차피 저희들이 빨리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반복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부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 또 부산 GM공장 정상화 문제는 몇 차례 우리 대표님 비롯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광주형 일자리도 매우 희망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냥 단순히 군산형 그러면 군산의 문제로만 한정된 것 같아서 전북 군산형으로 이름을 붙이기로 하기로 했고 약 40여 명으로 된 대형 도정 배도야 기획단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을 좀 가진 이유는 노동자들이 매우 숙련되어 있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 또 부산 GM공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시설 보완 없이 신속하게 공장이 가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나 군산시 또 도민들 노동장치를 중심으로서 인구 문제라든지 노동시간 이런 민단의 과정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빨리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국 군산형 일자리에 당 정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면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성공의 모델로 꼭 개발해내고 또 이뤄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 절차에 이제 법적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이 신속하게 제정이 되어야 되는 이 부분을 우리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이 대표 발의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를 빨리 통과해야만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가는 희망을 가질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그와 관련된 부속 병원을 위해서 우리 도립 남원 의료원을 빨리 기능을 보강하고 좀 국립화해서 진정으로 남원 경제 또 전라북도 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한다는 모습을 빨리 보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왕이면 2월까지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과 우리 당 지도부들이 지난 9월 12일이었던 걸로 경남도청에 직접 방문을 해주셔서, 그때 이제 서부 경남 KTX 꼭 확정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조만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동안 애를 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대타 면제로 확정된 이후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돼야 지금 여러 가지 지역 경제나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절차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좀 계속 챙겨주시고, 특히 정부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경남은 작년에도 예산 조기 집행 우수 시도로 조기 집행을 또 잘하니까 상금도 주더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부 목표보다도 조기에 상반기에 4.8조 66.5%까지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 최근에 보면은 보릿고개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특히 조선업을 중심으로 약간의 풍의 느낌도 없지 않고, 그래서 올 상반기를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잘 넘기면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지역에 있는 경제인들도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함께 추진해줬던 스마트 공장, 스마트 상단과 같은 제조업 혁신 조금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스마트 상단 지정은 우리 송하진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일찍 추진해 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가는 길이라 빨리 진행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제조업 혁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경남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서 이제는 중소기업 제조업에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드리면은, 이게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에 부산, 경남, 울산, 울경 지역에 이제 물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경남은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한 물류 가공 산업 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항만에 들어오는 물동량을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관세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런 좀 물류 가공 산업, 세계의 그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물류 중심지는 배후의 물류 가공 산업이 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류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제도적인 개선책은 안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물경이 중심이 돼서 수도권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동남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마이크 이동과 카메라 이동 시간 갖겠습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해주셔. 마이크가 마이크가 쫓아가고. 오늘 소개 두 번, 발언 두 번, 김영삼 정부는 엄청 유능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 걸림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춘천 석초 간에 철도를 놓는 것이 정부 사업으로 2년 전에 결정됐습니다. 경제 타당성 검토도 다 통과를 했고요. 지금 노선까지 거의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도 지금 100억이 올해 설계지가 서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2년째 지금 붙잡혀서 지금 노선을 확정짓지 못하고 사업이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태백산맥을 통과하기 때문에 밑으로 관통을 하게 돼 있는데요, 터널로. 근데 이게 강원도는 동서간에 뚫으려면 태백산맥을 뚫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뚫어진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지금 이게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까지 긴 노선인데 이미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기 시작해서 저는 이게 견딜 수 없는 사안인데, 괜히 욕 먹을 대로 다 먹고 나중에 이제 정부적인 부담을 지게 될 것 같아서 좀 환경부가 너무 원리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말고 빨리 좀 결정해 주시기를 당에서 압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인데요. 지금 정부가 전면 복원하라,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나무 키우는 데만 3년 걸립니다. 3년 후에나 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면 복원할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고, 정부의 각 부처도 입장이 다 다릅니다. 산림청 다르고 환경부 다르고 기재부 다르고, 그래서 이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채로 정부는 자꾸만 이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니까 행정 대집행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정선 국민들이 화가 나서 내일 모레 22일 날 국민 월기대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선이라고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들리는데, 이렇게 사복 사태가 나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험한 소리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 시도지사 협의회를 취소하고 거기 내려갔었는데, 제가 시도지사 협의회에 빠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좀 그래서 아까 김부겸 장관님께 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청에서 좀 잘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해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강원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사태 수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강압적인 물량만 좀 이렇게 걷어주시기를 당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도 비슷한 건데요. 횡성에 군부대가 도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탄약고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방부에 협의해서 아주 오랜 노력 끝에 이 탄약고토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탄약고의 위험도 벗어나고 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기업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게 오염을 하지 않는 청정산업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어서 여기도 곧 아마 걸기대회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이해가 걸린 걸 제가 다 수습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좀 굉장히 수습이 어려워져서 이 점도 당에서 정리적인 입장을 좀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환경 문제가 강원도 전부 걸려 있는데, 여기에 첨예한 이슈가 된 건 보고드리지 않아서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거는 다 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걸 좀 꼭 당해서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로 문제를 월기대회로 바로 해결하세요. 바로. 이게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 오거돈 부산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당의 지휘부에 우리 부산 출신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번 예산을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 역대에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예산을 주신 데 대하여 이자를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대략 이 좋은 얘기를 다 해봤는데, 제가 그걸 피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 참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똑같은
똑같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비 세율을 4% 인상하는 건 이제 확정시켜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법 문제라든지 또 지방영향특별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논란을 벌리는 거 볼 적에 과연 이게 왜 이 금년안에 해결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안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여야를 초월해서 하나 만들어서 아예 좀 더 좀 세게 좀 몰고 나가는 그런 모양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당 대표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참 걱정이 됩니다만, 혁신도시 시즌2 문제를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우리 부산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방에서 아주 참 박수를 치고 했는데, 그 후에 이게 좀 꽤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하여튼 이게 좀 바로바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남북 평화 시대가 열리고 이제 남북 종단철도도 이제 개통을 하고 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국토 개발 계획 자체에 어떤 획기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에 역시 이 부울경 지역을 비롯한 남북권 지역은 물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 전문가들의 공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류 중심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드라이포트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만도 더 늘려야 되고 철도도 늘려야 되고 또 공항도 진짜 잠이 확장성 있는 공항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결코 부산 쪽에서 이 울경 지역에서 주장하는 것이 어떤 지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이 국가 발전의 이 미래 100년 대계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공무원 40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만, 너무 이 행정을 경직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행정 여건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좀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 선례가 어땠으니 이거 앞으로도 안 됩니다. 또 이 도시의 어떤 이 사업을 오케이를 하게 되면 다른 도시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사고가 바로 공무원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당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어느 곳을 해주면 다른 데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곳을 보시던 시범적으로 먼저 이건 필요한 사업이면 시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국토부의 경우에 국가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국가 철도망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5년 딱 픽스를 지켜놓고 5년 안에는 아예 이 변화를 시키려고 하니 변화를 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관례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변화할 수 없다. 이건 참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당 사원에서는 좀 더 공동성 있게 이런 문제에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용석 강주시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해찬 대표님 앞에 인형이 2개 놓여 있습니다. 수리와 달입니다. 이거는 강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입니다.
수달에서 모티브를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수영의 달인 거기서 이제 수리와 다리를 또 끄집어내기도 했습니다. 가실 때 다 하나씩 드릴 테니까 항상 수영 선수분들을 가슴에 새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국내적 이목이 강주에 저는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국내적으로는 온 국민들이 강주영 일자리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강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14일 날 노사 상생도시 강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노사 상생도시는 근로자에게는 적정한 일자리를 드리고 투자가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강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노사 상생도시의 출발점이 강주형 일자리의 성공입니다. 지금 강주형 일자리를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로서 나중에 성원에 보답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지금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31일 동안 열리고 209개 국가에서 15,000명이 참석하고 그리고 세계 10억 명이 시청을 하는데도 정작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관심이 부족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 차원에서 강주 세계 수영선수권대 지원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여 문제, 입장권 판매 문제, 그리고 기업과 국민들의 관심, 참여 이런 걸 당에서 좀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총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국제경기대 지원위원회 있거든요. 이것도 가급적 빨리 개최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홍남기 부총리님 소관이기 때문에 예타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빠르면 이번 주에 17개 시도가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각 시도가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보면 하나같이 SOC나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 강주에서는 이번에 좀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그래서 SOC 위주 개발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이 된 R&D하고 AI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 창업단지 조성을 면제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1조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혁신 성장을 통한 산업 유발과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이라서 저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출이 되고 나서 균형발전위원장께서는 17개가 다 SOC고 개발 사업인데 강주시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강주시에서 신청한 2개 다 해주겠다. 하나도 이제 자르지 않겠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제가 순진해가지고 그대로 믿었는데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게 R&D는 예타 면제에서 제의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4,100억 원으로 깎였다고 합니다. 3,100원인 것을 겨우 우리 또 부총리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4,100억 원으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SOC 같은 데는 몇 조 원이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의 미래 산업 그리고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 이런 걸 보면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이해는 가지만 이제는 우리도 발전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시대 변화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내린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국무회의 가기 전에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시점 돼가지고 발언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제가 혼이 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홍철호 울산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울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셔서 예산 조정 과정에 많은 애를 써주신 또 지도부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예타 경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홍남기 부총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건주 시장님 말씀 들으면서 울산 같은 데가 아직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SOC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좀 가볍게 좀 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아직도 도로 이런 걸 가지고 되게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아직도 하겠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뭔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차별을 받는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이제 좀 부활하려고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예타면제 사업에 끝까지 신경 써주시는 끝까지 신경 주십시오.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울산을 다녀가셨습니다. 한국을 세계 최고의 수소 경제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울산이 그 선도 도시로 자리를 김서다를 말씀하셨습니다. 울산이 지금 수소 생산량의 50% 이상을 울산이 생산하고 있고 또한 세계 최초의 수소 전기 자동차의 양산 체제를 갖춰서 지금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수소차가 지금 벌써 버스도 다니고 택시는 지금 몇백 대가 넘어섰고 시장에 관용차도 수소 이렇게 그 수소를 중심으로 울산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 수소 산업과 관련된 그 규제가 여러 부처로 갈라져 있습니다. 국토부, 또 산업부, 환경부 이렇게 좀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정리되도록 수소 경제 활성화법의 그 개정안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소 산업 진흥원을 설립해서 이걸 좀 정리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자는 게 있는데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조속히 법이 잘 통과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울산은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 국방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평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4대 거점 항구 중에 울산만 아직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금년에 지정되는 점 울산에 아주 산업적 이상이나 이런 걸로 가서 조속히 지정되도록 좀 정부와 당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반부대 암각화에 관해서 참 걱정들을 국민들도 많이 하시지만 시장으로서도 이거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반부대 암각화만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말 비만 오면 옛날 청개구리처럼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총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회의도 했고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 시도 경북과 구미시, 대구시, 또 울산 또 관계 부처 회의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이 더 잘 진전돼서 반부대 암각화도 살리고 울산 시민들의 물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런 방안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 대변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경제인데
사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의 정책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은 경제는 흐름이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고 자원과 역량, 돈이 공정하게 사용돼서 그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경제를 살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용성장,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20년, 30년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근본적인 개혁과 정책도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정치 권력이든 행정 권력이든 공정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공수처 설치를 당연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서 근본적 개혁이 좀 가능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장기적인 정책을 30년 집권 계획에 맞춰서 좀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중에 보면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소득 제도를 아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좀 부분적으로 또 지역적으로는 아마 시행할 수 있도록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보유세고의 그리고 이제 초보적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당에서 좀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단기적이고 이제 현장적인 정책들, 미세한 정책일 텐데요. 지금 당에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계신 지역화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세 혈관을 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본이 너무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순환이 느려지고 결국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좀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중소기업, 또 노동자, 또 골목상권, 영태 자영업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역시 골목이 사는 측면에서 국가재정 집행 중에 복지적 선택, 복지적 성격이 있는 재정 지출을 지역화폐 형태로 준다면 여기 계신 다 지방의 지사님들, 시장님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지방이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아동수당이라도 어떻게 힘들든 지역화폐를 지급하게 하면 사실은 제주에 배정된 아동수당은 제주에다 사용될 테고 전남은 전남에다 사용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 정책을 부총리께서도 어차피 뭐 보편적 복지 정책을 하게 되면 현금을 줄 것이냐 지역화폐를 줄 것이냐는 사실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지역화폐 같은 세부적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예산 조기 집행 열심히 준비하고 당이 가고자 하는 길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있죠? 효과입니다. 네, 다음으로 양승조 생명도지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아주 그렇게 짧게 할 수 없다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님께 지난번 그 당수 수립 부를 때 충청남도의 의제를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되면서 의제 토론을 가르쳐 주임해야 되는 한 2회지만 충남 주민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허태정 시장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감사를 드린다. 혁신 지정 문제는 혁신도시 지원에 대해서 말 나올 때마다 이 충남 도민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태정 시장의 말씀이니까 제가 그 말씀 안 드려도 이 문제 당연히 좀 심도 있게 좀 다루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 세 가지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그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 문제 얘기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인구 감소와 공동화 문제가 가속화될 거라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를 간단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역관청 문제인데요. 그 서산에 분화물하고 있습니다. 분화물은 84년대 물막에서
수만 개의 행선되는데 그게 발생 물막이 하면서 간절했는데 지금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담소가 그 급수 한 6급수 정도가 됩니다. 실제 농업농수, 공농수로 활용이 좀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영해피해로 농경지가 기능이 상당히 낮아질 때 비용이 많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 때문에 민간 투자가 좀 비용이 부족하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생태 환경 조치를 만들어서 어떤 투자를 유인하고 어떤 세계적인 해양 생태 조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충청남도에서는 분화구 역관측 문제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이제 안면대 황도 간에 그 방조제를 그 컴퓨터 때문에 바지락 생산량이 2014년도에 한 46만 톤에서 그러니까 2년 사이에 한 349만 톤으로 증가한 사례가 있어서 그 분화구 역관측의 충남이 아주 그 역점을 추진할 계획인데 당연히 관심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화구라든가 역관측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안하고 보건 및 관리관한 그 특별법이 이미 그 박안주님께서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간총 농지 활용을 위해서 실제 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제 문제가 또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 태안의 기업도시라든지 서산 바이오 웰빙 도시의 용도 변경을 위해서 승인이 필요한 점이 좀 정치에서 좀 관심 기울여 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력발전소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죠?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전체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61기인데 무려 30기가 충청남도에서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그 대고용물질 배출량도 전국에 두 번째고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국에서 첫 번째인데요. 그 가장 결정적인 주요 원인이 화력발전소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에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문제를 좀 주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노연한 기간이 30년인데요. 36년과 35년 된 노화력발 조기가 멀쩡히 가동 중입니다. 이 문제가 정부에서는 한 22년 정도의 폐쇄를 예정이지만 이거를 좀 확장해서 최소한 2020년에 좀 폐쇄시켜 줍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탈석탄 동맹에 우리가 충청남도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가입을 했고요. 언더툴에서 기후변화 세계 도시혁명도 가입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째가 하여튼 그 화력발전 수급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36년, 35년 뒤인 노화력발전소를 좀 조기 폐쇄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려되는 게 성능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그 정부에서 논의 중인데 이게 실제로 화력발전 수명 연장입니다. 한 10년 정도 연장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우도 좀 우리 당에서 나와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요. 지금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두루누리 사업에서 1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 이 고용주가 부담하는 이 사회보험료를 강원도 부담하는 충청남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한 두루누리 그 보험료 외와 산재보험 건강보험료를 충청남도가 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실제 5월부터 시행해서 수급해서 1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소규모 기업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 굉장히 그 기대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문제에 지금 한 세 가지 좀 그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현재 그 지원율이 40%거든요. 기사업자는. 그런데 이거는 기지원자는 40%인데 이건 정부에서 한 60% 정도 좀 비율을 높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또 어떤 걱정이 있냐면 3년이 지나면 그분들 또 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걸 갖다가 꺼려하고 오히려 고용자한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효과라고 해서는 기간을 3년에서 최소한 5년 이상으로 좀 확대시켜 줍사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그 두루누리 사업이 기간이 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적용되는데 이게 사연자보험과 그리고 건강보험에 좀 적용시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금년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정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나 더 그런 관련해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절차를 보면 기초지방자치가 제일 접수하고요. 광역지방자치에 그냥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대 공단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협약을 맺었는데 3대 동네에서 정보정을 하고 그리고 광역에서 산정을 하고 기초지방자치 지원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 요걸 그 행정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해서 좀 행정을 처리했으면 그 우리 지원하는 청년남들라든가 다른 시도에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김용록 전남도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좀 오래 해도 되겠죠. 네, 우선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해찬 당대표님과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 또 윤호중 사무총장님과 당기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역대 최초로 우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다, 이렇게 도민들이 평가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검증한 것은 당정에 대해서 고마운 뜻을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의 경우에 지난해에 보면은 일자리 창출은 18,000명,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최고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인구 감소는 13,000명으로 또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감소하는 그런 형편이 있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당의 방침대로, 정부의 방침대로 내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 국내 관광을 좀 활성화해서 내수를 크게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에 보면은 외국인 해외 국내 관광객, 외국인 국내 관광객은 1,200만, 내국인이 해외 관광하는 것은 3,000만 명,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매월 이 관광 여행 수입 적자가 10억 달러 내지 15억 달러, 그래서 1년이면은 뭐 한 20조 가까이 이렇게 여행 수입 적자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국인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고 특히 지역 경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남해안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관광 여건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섬의 관광객이 2018년도에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섬 관광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은 접근성이 가장 문제다 하는 게 관광객들의 답변이고 조사 결과 분석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남해안 관광도로 개설이랄지 남해안 광역경제 꼭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반도 신경제시도 H축을 제대로 이렇게 우뚝 세우게 되려면 저는 남해안 광역경제권, 남해안 이 새로운 신해안 관광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H축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전남이 함께 작년 12월에 남해안 상생발전 협약을 이렇게 맺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해안의 새로운 비전, 그래서 남해안 관광도로를 저희들이 정부에 강력히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단계 사업만이 지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가능한 2단계 사업을 사업 예산에 명시는 않더라도 사업 계획 자체에 명시를 해서 항구적으로 언젠가는 2단계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남해안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줘야 된다. 또 함께 어울러서 남해안 철도 또 경전선 문제까지 해서 이제는 기본적인 SOC 문제를 좀 졸업을 하고 정말 새로운 성장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번에 금년에 잘 되면은 다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정에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는데 추가적으로 마지막까지 좀 더 도와주시면 이런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함께 민족사격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어느 정도 이제 명예 회복도 되고 연락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진상 규명이 안 돼서 제대로 이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고 명예 회복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반란 사건 이렇게만 기억이 되고 있어서 지금 당에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을 명예 회복에 대한 특별법을 이렇게 발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4.3 사건과 함께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짧았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정책위원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도 많이 주셔가지고 저기 개별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구성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금년에 그 대형 공공 프로젝트 예타 면제나 또 규제 자유특구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예전에 없었던 여건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지방 유망 혁신 프로젝트를 잘 발굴을 하고 추진하고 또 중앙정부는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간의 그 중복 없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조정하고 유도하고 또 선의의 경쟁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걸 잘 설계를 해서 이런 여건들이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 밀착형 SOC가 이제 유예 없이 큰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동네 보면은 이게 이제 잘만 만들면은 각 동네 랜드마크처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의 그 동네의 전통과 특징,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경관도 개선하고 관광 명소화도 만들고 또 건축과 디자인 산업을 발전시킬 촉매제 역할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자유투 관련해서 지금 14개 시도에 한두 개 분야가 선정 기준이 제시가 됐는데 공통 인프라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나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지역을 찍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그건 고르게 추진을 돼야 되는데 자율주행차나 드론이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혁신 산업 분야는 지역 간의 중복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업이 잘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이 사업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 재정이 조기 집행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시도지사님들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오늘 회의의 핵심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 국고 자금 교부 기준으로 이렇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고 출납 기준으로. 이게 실제로 그 최종 수혜자 지갑에 돈이 들어가는 그 기준으로 관리가 되어야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실집행 기준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이게 실시간으로 실집행 기준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거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예산관리 시스템, D브레인, 그 다음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E호조, 보조금 관리 시스템, E나라다움, 나라도움, 이게 연계되고 호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좀 정부에서 서둘러서 실제로 실집행 기준으로 재정이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건 뭐 기후입니다만은 뭡니까 11월 12월에 계약하고 실행은 그 다음 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남기 기재부 장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하고 홍영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당 지도부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바쁘신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장 도지사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요 1시간 반에 걸쳐서 시장 도시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사실 성과면에서 상당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 원 조사했고 6천억 불의 수출 실적도 처음으로 기록을 했고 또 벤처 투자도 처음으로 3만 원 3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여러 가지 경제에 좋은 성과도 있었다는 측면을 저는 시장 도시장님들께서 잘 지역에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투자가 부진했다든가 고용 부진하고 군대 개선이 잘 안 된 측면 등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 특히 그중에서도 지난해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년도의 경제로서 4가지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의 개선, 포용성의 강화, 미래 대비 4가지를 저희가 경제 정책의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이 4가지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기재부에서 아시지 않은 1월달에 저희가 논의하면서 이 4개 정책 방향 플러스 4+1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 4가지의 놓여 있는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따로 별도로 관리하다 할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전력 투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나름대로 민간 투자도 좀 활성화하고 또 민자 투자라든가 또는 공공기관 투자까지도 총동원하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은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님과 도시사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좋은 지안들을 포함해서 정책의 집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다가 좀 요구드리고 협조 요청할 사항도 있고요. 오늘 시장님들과 도시장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제가 보니까 그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아이디어로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오늘 다 기록을 했는데요. 가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저는 올해 우리 경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황도 녹록지 않고 또 경제 위기다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는 게 많은데요. 올해 그 경제를 좀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좀 경제 심리를 다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했으면 합니다. 진리가 대천명이라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진력을 다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에 가서 올해의 평가하겠지만 그 평가를 기다리는 여지 없이 연초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중앙정부는 뭐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최대한 근조 협력을 해서 이와 같은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고요. 우리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문제하고 지역 경제, 지역 현안을 포함해서 지역 경제 현안을 갖다가 대한 현안이라든가 또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제가 우리 시장 도지사님께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 공개석상에서 상당 부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잘 주신 만큼은 정말 귀하게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 몸 한 팀으로 일하는 마음으로 실천을 다해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을 만한 예타와 관련돼서는 제가 보는 데는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타 검토 기준하고 공식
조금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제가 다음 지금 발표할 때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시도에서 사업도 제기해주고 많은 설명도 주셨는데 가능한 한 정부도 시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또 정부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꽤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 공개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등장 미팅 어떻습니까? 예, 장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다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주장하시거나 욕을 하시게 드리고 또 경제를 운영하는 부총리께서 직접 답변할 기회 이렇게 주셔서 오늘 회의를 이렇게 긴급하게 개최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공연이 위축된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한번 그렇지 않다라는 상징도 주고 또 정부 여당 특히 또 지방정부의 수장들께서 이렇게 공을 치고 있다라는 긍정적 사인을 주자라는 그런 취지고 또 대부분은 지방정부의 수장들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좀 지평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받아주겠다. 또 특히 그 중에서 사실 우리 지방정부의 조기 지평 부분이 가장 목표를 좀 낮게 잡았더니 전부 다 말씀하신 분들이 좀 그 이상으로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시니 감사드리고 부총리가 상을 빼서 가능한 각도 근처가 지방의 여러 가지 재임 사업에 대한 쪽 확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방정부 수장들께서 일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이런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든 간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고 지방이야기일괄법이 이번 봄 중에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실 몇 가지 암초가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단순히 중앙정부나 각 부처의 이기 시스템은 아니고 몇 가지가 의원님들이 출신 지역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구청의 협의회 같은 데서 조금 구체적인 타협의 그림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 복권에 관한 부분과 균형 발전에 관한 부분, 일정 부분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지방정부 수장들께서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 부분 권한이 넘어가는 흐름 자체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어느 지역도 소외되거나 어느 지역도 내가 이 제도 개편에 따라서 우리 지위가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그게 없어야 될 텐데 그동안 또 제대로 공개되지 못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나면 상당 부분 조금 그런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더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도지사들 분들께서 한번 솔직하게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까 보도 진행의 오늘은 공격적인 문제 제기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워낙 이관성이 큰 그런 문제들은 또 마침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야당 단체장이 계시는 지역을 제가 목소리를 대변해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민감하고 논쟁적인 상황들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다뤄주시면 오늘은 당정이 갖는 정책적 사이에 앞으로 약간의 결을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금방 무슨 당 화이팅만 하지 말고 국민경제 민생경제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들의 이런 노력들이 하는 전파의 노력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또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노력을 비춰줬으면 하는 그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지금 강원도 그 가리완성 보호 문제 등등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또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잘 현명하게 푸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쪽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시간 공개 회의를 진행했고요.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잠깐 대표님 앞에 있는 수리와 다리가 세계 200여 국에 15,000명이 참가한 7월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성공적 기원을 위한 우리 수리와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경제 화이팅 외쳐주셨고 민생경제 화이팅 외쳐주셨는데요. 수영 선수권 대회도 화이팅 좀 해서 시장님 한번 보고 외쳐주시죠. 네. 알려주십시오. 요거는 그리고 다 마치고 그 옆에 있습니다. 테이블 옆에. 테이블 밑에 있습니다. 테이블 밑에. 제주에서 받으신 분안 되었어. 제주에서 받으신 분을 안 드렸다고? 이미 제주에서 아니 술이 다들 좀 나란히 줘야지. 좀 이걸 다 뺏어 먹으면 요런 거를 한 번씩 막아야 돼. 그러면 제가 수영선수권대회 화이팅 하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으로 해주십시오. 예,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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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